자, 그러면은 꿈의 상징적 의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물, 동물, 식물, 사물로 상징화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인물의 상징, 인물화되는 사람, 이렇게 어떠한 사람으로 상징되는 경우, 또 동물로 되는 경우, 식물로 되는 경우, 사물, 사물에도 자연물,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사물의 상징적 의미로 보겠습니다. 주로 그 태몽표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꿈의 상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물화의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네 번째로 이제 꿈속에서 사물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제 이 강의 내용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말이 뭡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의 이에 있다죠. 상징의 이에 있다. 그러니까 꿈속에 등장한 인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사물이 좀 보기가 좋아야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히 사물의 경우에 크기나 모양, 온전하거나 빛나고 아름다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징하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사물이 온전하냐 빛나냐 아름다움에 따라서 그것이 상징하는 사람이 좋은 여건에 있게 되고 재물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일거리나 대상이 좋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 여부를 예지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망가진 유모차,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거죠. 망가진 자동차, 어떠한 사물로 보면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사물은 태몽에서 태아의 상징 표상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온전함과 귀천한 물건의 여부에 따라서 태어날 아이의 운명의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죠. 귀한 물건으로 태어난 경우, 또 어떤 하찮은 물건으로 태어난 경우 달라지겠죠. 귀하고 하찮은 물건, 또는 그 물건이 온전함의 여부에 따라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운명의 추세선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받는 물건에 따라 달라지죠. 사물의 경우니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받는 태몽이다. 그러면은 학자로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책이 아니더라도 태몽에서 붓, 먹, 벼루 이러한 걸 관계되면 역시 학문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또 꿈에서 어떤 받는 물건, 그 물건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철근의 태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철근처럼 강인하고 이런 성품도 가능하지만 혹시 운명길이 철근과 관계되는 제철 분야라든지 어떠한 철이 필요한 이러한 업종에 관련을 맺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보겠습니다. 특정의 사물로서 사람이나 신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물화돼서 사람이나 신체를 상징하는데 참 아주 이 꿈이 신비롭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주둥이가 깨진 도자기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기 전에 꿈에 한쪽 주둥이가 깨진 도자기를 얻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결격이죠. 주둥이가 한쪽이 깨진 도자기요. 도자기가 한쪽이 주둥이가 깨졌는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할머니 손에 자란 고아였다는 겁니다. 참 꿈의 상징이 절묘하죠. 꿈에서 도자기의 한쪽이 깨졌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부모가 없는 고아로 자란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게 사물인데 결국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사람의 처한 환경, 직업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아니라 다시 식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식물로 봤을 때 유사한 사례로 과일을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흠이 있는 상처가 난 과일을 훔쳐왔다. 이런 호레비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일로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꿈에 여자가 여기에 혹이 나 있더라. 혹이 나 있는 여자를 본 꿈이라면 여자가 혹이 있다는 것은 숨겨둔 자식이 있다. 그런 여자를 맞아들인 일로 실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물의 경우에 한쪽 주둥이가 깨졌는데 할머니 손에 자란 고아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다. 자, 이것도 또 참 보겠습니다.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꿈인 사례인데 건물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은 꿈을 꿨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머리 다친 후에 회복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건물이 바로 우리 인체를 갖다가 나타낸 거고 건물의 귀퉁이가 인체의 어느 부분을 뜻하죠. 그래서 한 귀퉁이가 두두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었으니까 인체의 한 부분이 손상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로 이루어지죠. 현실에서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가 다시 극적으로 회복되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로서 인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살펴보면 꿈을 연구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실증 사례를 연구하는 겁니다. 실증 사례를 연구해서 분석하고 어찌어찌 됐느냐. 아마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꿈의 상징 의미에 대한 사례를 벌써 수십 개, 수백 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꿈을 보는 눈이 많이 띄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역시 또 좀 나온 사례가 되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는 꿈을 꿨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큰 빌딩이 무너져 내렸는데 현실에서는 어금니가 식사하다가 좀 부서진 일로 실현됐죠. 이렇게 꿈에서는 어찌 보면은 과장된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물인데 현실에서는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을 상징했죠. 사물로서 인체를 나타낸다. 과장되게 또 보여준다. 자,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황금 들녘의 허수아비가 되어 지키고 있는 꿈이다. 그러면 황금 들녘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수아비에게도 지키고 있으니까는 자신의 재물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황금 들녘입니다. 근데 만약에 꿈의 배경에 황금 들녘이 아니라 텅텅 빈 황량한 벌판이라면은 그 사람은 재물적인 이런 이권이나 이런 것이 없겠죠. 여기에서는 황금 들녘에 이렇게 있으니까 어떠한 장차 재물을 확보하고 사업이 번창할 것을 보여주죠. 만약에 텅 빈 벌판이라면 허당이죠. 자, 요렇게 사물로서 어떠한 이제 인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요 경우는 재물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재물의 상징. 재물의 상징이고 또 보겠습니다. 연분과 애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연분과 애정.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도자기 깨진 꿈이 결격 있는 남자도 뭐 넓은 의미에 여기 들어가겠죠. 자, 보석상에서 보석을 산 처녀의 꿈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석이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면 훌륭한 배우자. 보석이 흠이 있다 그러면 뭔가 결점이 있는 배우자. 이렇게 보석을 샀을 뿐인데 그게
연분 애정 사람이 된다. 또 남자의 경우에는 과일을 하나 훔쳐왔는데 과일인데 과일이 아니라 배우자를 갖다가 만나게 되더라. 자, 반지가 부러지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또 재밌죠? 참 꿈의 사례가 어찌 보면 재밌습니다. 자, 반지가 부러지는 꿈을 꾼 사람은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 별로 좋지 않죠? 반지가 부러지는 꿈을 꾸고 애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나마 된 게 다행이에요. 애인이 병원에 입원했길래 망정이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은 반지가 부러졌으니까 그 애인하고 결별하고 헤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건 그래도 요 정도면은 에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례가 이제 뭐 사례를 이렇게 많이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보석이 박힌 금반지를 받는 꿈이다. 뭐 여러분 뭐 여기 결혼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이거 안 보고도 보석이 박힌 금반지 받는 꿈 하면은 좋은 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대개 이렇게 반지나 아니면 여기에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연분 애정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러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맺어지죠. 이렇게 반지를 받는 꿈은 결혼하는 꿈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에 반지, 목걸이 뭐 이런 쪽에 연분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물로서 연분뿐만이 아니라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태아의 상징 표상물이죠. 그러니까 태아의 상징 표상물로 어떠한 사물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하나 요것만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등장된 것이 사물이 온전치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산이나 요절로 실현되고 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말을 갖다가 쓸 수 있는데요. 꿈속의 사물과 관련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된 태몽의 경우에 있어서 꿈속의 사물과 관련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이거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갖다 쭉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사례가 많아서 이걸 다 소개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간 이런 그 참 소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몸 1800페이지짜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태몽에 관한 표상이 보면은 다 참 이걸 어떻게 저도 소개를 해드릴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꿈을 꾸면 뭐 처한 여건에서 태몽 표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받는 꿈을 꾸고 태몽으로 실현됐다. 또 뭐 몇 개씩 이렇게 보면은 금 거북이를 집어든 꿈이다. 그럼 역시 또 이것도 태몽 표상이다. 또 여기 관인이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받는 꿈이다. 그러면은 이런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데 관청의 고위직 공무원 이런 쪽으로 인생길이 펼쳐지겠죠. 그죠? 여기 요 사람은 또 어떤 길이 펼쳐지겠습니까? 요 사람 역시 필통이니까 어떠한 언론인이 될 수 있겠죠. 언론인에 관계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뭐 은수저 뭐 여러 가지 밥그릇을 받는 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관계되는 게 쌍둥이 표상. 자, 쌍둥이 표상을 보겠습니다. 예쁜 정물화와 멋진 추상화를 그린 꿈이다. 그러면 예쁜 정물화 하나, 추상화 하나, 이런 쌍둥이를 낳게 되죠. 아마 성격이 다를 겁니다. 정물화의 그러한 성격, 멋진 추상화니까 조금 이제 또 그러한 조금 철학적인 뭐 이러한 데 소질이 있겠죠. 유모차 두 대다. 그러니까 쌍둥이. 쌍둥이는 두 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물이 태몽표상으로 등장된다. 이런 것만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그 태몽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에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 요런 사례는 어찌 되겠습니까? 숟가락이나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는 태몽은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이 돼야 되겠죠. 유산. 그래서 숟가락이나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꿈에 누가 이제 요것도 이제 꿈에 이게 이제 조금 반복되고 좀 점층적으로 꿈을 꿨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자신이 이미 벌써 뭘 갖고 있습니까? 노숟가락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용 숟가락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려야겠다. 이렇게 꿈속에 생각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숟가락이 있는데 유아용 숟가락은 내가 버려야지. 또 그 다음 꿈도 비슷하죠. 그 다음 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꿈만 다르다 뿐이지 상징하는 바는 똑같죠. 내가 사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언니가 플라스틱 그릇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기 그릇이 있는데 플라스틱 그릇 나쁘죠? 이걸 뭐하러 이걸 주냐? 필요 없다. 이렇게 되니까 꿈으로 봐서는 두 아이입니다. 쌍둥이라든지 두 아이를 얻는데 하나는 얻고 두 번째 이렇게 얻는 거는 필요 없다. 즉 유산하거나 뭐 잘못되는 경우로 이어지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꿈의 예지대로 어찌 되겠습니까? 참 꿈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죠. 숟가락이나 이 그릇이 태몽 표상물인데 꿈의 예지대로 쌍둥이는 임신했어요. 한 아이는 자연 도태됐다.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꿈으로 벌써 다 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도 사물인데 반지를 빼앗기는 꿈은 어찌 되겠습니까? 반지를 빼앗기는 꿈. 역시 유산이 되겠죠. 반지가 있는데 반지를 갖다가 뺏겼다. 그러면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죠. 근데 이 경우에 인체적으로 실현돼서 그렇지 만약에 어떤 처녀가 이런 꿈을 꿨다. 남자 관계가 없는 처녀가 꿨을 경우에는 처음에 반지로 상징된 마음에 드는 남성을 소개받겠죠. 소개를 받았다가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남자를 빼앗기는 그런 일로 실현되겠죠. 꿈의 상징은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유사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제목만 보고도 아셔야 됩니다. 목걸이 금반지가 녹수로 있는 꿈이다. 당연히 유산이죠. 만약에 사람을 만나는 꿈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본바탕은 훌륭하지만 녹수로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또 안 좋은 꿈이죠. 이제 여러분 소재만 보셔도 아시겠죠? 훔쳐가지고 오던 신발을 다시 놓고 온 꿈이다. 현실에서는 훔치는 게 나쁘지만 꿈의 언어인 상징의 세계에서는
훔쳐오는 거는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태몽표상에서는 훔쳐 가지고 와야 좋아요. 근데 훔쳐 가지고 오다가 주인의 눈치가 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놓고 왔다. 그러면은 유산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태몽표상 사물과 이런 태몽과의 관계, 유산되는 것을 또 살펴봤는데요. 요거 말고 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 재물에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걸 딱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하면은 보통은 이제 사물로 따지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쌀, 그것도 사물이라고 볼 수 있죠. 소금, 장작, 연탄, 된장, 흙, 물. 어찌 보면은 이런 거는 농사 짓는데 아주 절대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걸 얻거나 가져오는 꿈은 재물이나 이권의 획득으로 실현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사물이 재물이나 이권으로 실현되니까 이런 쌀이나 소금, 장작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좋습니다. 아는 것도 요긴한 거라면 이것이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복권 당첨에 이러한 사물과 관련해서 당첨된 걸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도 노란 금반지를 받는 꿈을 꿨다. 어떻습니까? 좋죠? 연분애정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금반지 그러면 바로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재물의 상징으로 될 수 있고 또 시계를 갖다가 찾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를 갖다 찾다. 그것도 백금시계다. 재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물이 아니라 또 감도 사물이라면 감을 따가지고 왔다. 좋죠. 도자기를 받는 꿈도 이 도자기도 굉장히 비싼 거는 도자기가 뭐 비싼 거는 억 단위를 갖다가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재물의 상징. 뭐 보약이다. 소금과 쌀. 또는 이제 별. 자, 별이 이제 하늘에 내려와서 앉는 꿈이다. 이런 꿈인데 이것도 역시 좋은 꿈이죠. 별이라는 게 밤하늘에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좋죠. 그래서 복권 당첨 사례에 보면은 이런 사물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시 자세한 것은 로또 복권 당첨 꿈의夢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물이 재물에 관련 있는 건 틀림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다 버리면 재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에 있다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물화의 어떠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물로 가지고서 이제 여기 복권 당첨되는 부분을 조금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물을 맞추게.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사물 부분에 신발 한 짝이 물에 떠내려갔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가게에 있는 금고가 도둑 맞는 일로 일어났다. 재물이 나간 거죠. 신발 한 짝이 떠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꿨어요.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 형부에게 받은 세뱃돈을 분실했다 그랬는데 요만하길 다행이죠. 이렇게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는 건 차라리 낫습니다.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애인이나 남편을 잃게 되는 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이때는 다행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문구류를 갖다가 살려다가 안 샀어요. 아파트 청약에 떨어졌다. 이때도 역시 이 문구류가 재물의 상징으로 등장된 거죠. 이권의 상징으로. 이 경우에도 재물 이권으로 실현된 거죠. 근데 만약에 재물 이권이 아니라면은 태몽표상이라면 살려다가 사지 않았으니까 애를 가질래다가 못 갖는 거죠. 또는 애를 가졌다가 유산하든지 이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꿈이죠. 난이 이루어진 그 수석을 줍는 꿈이니까 재물을 갖다가 획득했습니다. 역시 태몽표상이라고 그러면 아이를 얻게 되겠죠. 여기서는 재물의 획득인데 이때에 난이 그려진 수석이 아름답고 좋을수록 좋은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되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재물과 관련해서 사물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사물에 나타내는 거로 이제 마지막으로 일거리나 사건, 사고, 상징으로 또 사물이 어떻게 되느냐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경복궁이 무너지는 꿈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주 안 좋죠. 경복궁이 무너지는 꿈이니까 안 좋은 꿈인데 이용자 사례인데 요 꿈을 꾸고 뭐 좀 오래전 얘기지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은 요건 이렇게 볼 수 있죠. 경복궁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정궁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탄핵받게 되는 거로 실현되고 있는데 경복궁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에 정궁인데 안 좋다. 경복궁이 대표하는 어떠한 일거리, 대상, 사건, 사고의 상징으로 해서 최고 권력자가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이 됐다. 참 꿈의 상징이 묘하죠. 또 실제로 이런 꿈을 꾸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고가 일어납니다. 아주 안 좋죠. 꿈이 무너졌다는 게 아주 변고가 일어나고 뭐 조선시대 때 유성룡은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복궁이 불탄다는 것은 허사죠. 자, 그 다음에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지 않았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던 꿈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꿨어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뭔가 좋은 건 아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좋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현실에서 참 절묘하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절묘하게 보여지는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난해한 철학서적을 읽게 될 것을 예지하는 꿈이었다. 난해한 철학서적을 읽게 되는 난해한 철학서적을 읽게 되는 걸 뭔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우니까 이것이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실현됐지만 만약에 이런 실현이 아니라면 어찌 됩니까?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거 하면은 이제 어떠한 바람하면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카드 대금이 밀려가지고 카드 대금 독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이 나빠져서 어떤 병마에 시달리든지 이런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물의 상징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태까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우리 그 상징의 기법이 사람으로, 동물로, 식물로, 사물로
지금 사물에서 끝맺었지만 자연물로 이렇게 꿈의 상징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뱀, 구렁이 꿈에 전개되는데 그 수십 가지로 여러 개로 다양한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다를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찮은 그 퀴즈 문제 푸는 것보다 몇 배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일기를 갖다가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별한 꿈을 꿀 때마다 이렇게 일기장이나 아니면 아래 한글에다가 꿈 내용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뭐 빠르면은 2, 3일 안쪽에 일주일, 보름, 한 달 뒤, 석 달 뒤에 자기가 꾼 꿈이 실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꿈을 갖다가 스스로 해몽하다 보면 자신이 마음 먹고 있는 바,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거, 또는 꿈속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로 꿈의 상징 의미,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사물의 상징 의미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꿈의 표현 기법, 그래서 꿈의 표현 기법은 주로 우리는 이제 본다. 불교적으로 색성, 향미, 촉, 꿈의 세계의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이렇게 펼쳐지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